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도서관이란 공간이야말로 가장 먼저 가상 세계로 던져질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상 세계로. 가상 세계로. 그래서 그 전에 나왔던 홀앤월 시스템은 책의 물리적인 조건, 그러니까 이은영 씨의 그 도서관 같은 경우도 책의 물리적인 조건에서 출발해서 벽으로 책들을 보내야 되고 책이 벽돌로 가 있는 상황에서 커다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중앙에 커다란 홀을 만들겠죠. 그 홀을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꾸미겠죠. 뭐 시애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커다란 퍼블릭 광장 같은 느낌이에요. 도서관은 오히려 굉장히 닫힌 박스 안에다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램프를 따라서 책을 이제 쭉 뭐 CD나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을 뿐 핵심이 되는 공간은 굉장히 열려있는 도시를 향해서 열려있는 커다란 빛을 받는 공간. 그리고 센다이 미디어테크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어떤 정보화의 환상을 쥐어다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디지털화된 뭔가는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센다이 미디어테크를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저- 정체를. 아니 뭐 하자는 건지 잘 그러니까 그 아니 말이 좀 심하게 나가는데 네. 아니 막 그 막 미디어가 뭐 소통하고 막 이런 거 그렇죠. 열려있는 장을 만드는 거죠. 이미지적으로 구현한 건 알겠는데 그게 정말 저기서 일어나는지가 일단 잘 의문이 좀 작동하는지. 들었어요. 네. 그게 정말 일어났다면 실은 도서관이 필요 없는 거잖아. 그쵸. 근데 어. 이제 깜짝 놀랐어. 이 얘기로 좀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이 어느 시점에선가부터 그러니까 도서관이 쥐어다주는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공간적인 환상 아니면 공간적인 환상에 가깝죠.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는 형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책을 모아두는 공간은 그냥 컵보드예요. 컵보드. 그냥 책을 딱 컵보드를 잔뜩 둘 수 있는 창고면 충분한데 책의 창고 같은 거랑 그쵸. 도서관은 다르다. 도서관이 개인이 이제 이거를 막 보여주기 시작하는 르네상스 시대에서 도서관을 이제 막 꾸미기 시작하고 그 뒤에 홀앤월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커다란 공간을 꾸며서 책을 위해 헌정된 공간이라는 도서관을 만들잖아요. 근데 적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커다란 공간, 어떤 신성이 쥐어다주는 느낌, 혹은 그리스 로마의 장식들을 막 차용해서 가져와서 이곳이 마치 아테네 전당 같은 느낌을 쥐어다주는 게 이게 한편으로는 도서관이 쥐어다주는 환상의 역할을 한 수백 년간 해왔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지식의 근원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정보라는 뭔가 이미지가 있어. 그러니까 구글의 데이터베이스. 구글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커다란 AI 같은 거. 그러면서 그 정보와 디지털로 연결되는 기표들이 막 생산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보와 디지털? 그렇죠. 그러니까 가상세계, 네. 가상세계의 이미지들이 난립하게 되고 건축이 그 가상세계의 이미지를 특히 도서관이 그냥 가져와 버리는 그 환상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내가 가상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어진 게 사실 전 센다이 미드테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가상세계의 환상을 만드는 거죠, 도서관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실질적으로 미디어의 그러니까 그런 유연한 흐름이라던가 아니면 현대적 미디어가 작동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그 미디어의 환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 짓을 했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사실 이해는 돼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 고전의 환상을 위해서 고전적 모티프들을 도서관 곳곳에다가 집어넣는 것처럼 정보와 가상세계의 모티프들을 도서관에 그대로 투여해서 만들어 놓은 환상이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도요이토가 수족관이라는 얘기를 해요. 수족관. 이게 해초처럼 막 흔들리는 구조가 있고 그 안에서 정보들이 물속을 네. 떠다니는 것처럼 막 떠다닌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필드들이 막 만들어지잖아요. 각진 영역이 하나도 없고 한 층 한 층들이 모두 다 흘러요. 설득되고 있어. 그게 저는 저거 보면서 약간 뉴런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생물학적인 네. 모티프. 그 뭔가 이런 정보나 전기 신호 같은 게 막 떠다니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맞아요. 또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사실 이 공간이 굉장한 교양감을 주는 거는 저는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치 고전에 심취했던 사람들이 그 고전 모티프의 도서관을 막 보면서 막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흉상들이 막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그걸 보면서 근데 그런 측면이 아니더라도 저는 사실 저거를 자세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저런 그 어떤 그 아까 말한 뉴런 같이 생긴 구조체를 통해서
어쨌든 뭔가 이런 실제로 뭔가 전기라든지 그런 인터넷이라든지 뭔가에 접속하고 이런 기능들이 저기에 내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그런 기능도 확실하게 담아서 만든 그렇죠. 네. 형태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단지 네. 이미지뿐만이 네. 아니라 그 기능적으로도. 프로그램이 실제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지역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이 안에서 어떤 가상 세계가 작동을 하고 거기서 학생들이 막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유연한 공간에서 막 뭔가를 꾸려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근데 잘 됐을까? 잘 진행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뭐 어떤 거예요? 뭐 그러면 오늘 날씨가 안 좋으면 빨간색 뭐 그런 식인가? 아니요, 뭐 그 안에서 가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떤 가상 그 사이트 같은 곳에서 학생들이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여기 와서 또 뭐 하고 뭐 그런 약간 교육적인 이벤트들을 여기 한 필드마다 굉장히 자유롭게 꾸려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기획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보면 이런 가벽들을 막 그 위에다가 굉장히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그것들을 막 꾸려가면서 뭐 이벤트를 기획을 한다던가 뭐 주민들을 초청하는 뭔가를 만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막 할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속되기가 지속적으로 힘들죠. 진행되기 힘들죠. 되게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샌다이 미디어테크 얘기는 이쯤에서 좀 정리를 네, 하고 맞아요. 넘어가야 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차장님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서관을 단지 책의 보관소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미디어로서 강렬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현재 미디어는 사실 책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를 보관하고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소로서의 도서관이 그렇죠. 네. 과연 지금 형식으로 적합한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 책을 보관하고 대화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음, 그걸 딱 놓고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이미지들 소스들을 막 가져와가지고 뭔가를 꾸려나갈 수 있는 공간. 음,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사실 공간적인 형태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가?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 있고, 근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벗어난 다른 여러 매체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능성만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저는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여타 이제 핸드폰으로 보게 되는 많은 정보들이 정말 좋은 미디어인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그거 안에서 매개된 상태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게 현실에서 우리가 대화를 나눈 것보다 좋은 퀄리티의 대화와 좋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 의문이 생기고 있어요. 네.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미디어의 형식이 우리는 이제 영상과 웹 세상 속으로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어떤 정보도 무게감을 가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거에 끌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이 미디어가 창조하고 있는 우리의 대화의 장은 건강한가라는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이게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할 도서관의 테마랑 완전히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저는 책으로 보는 경험과 실질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손에 이 책을 들고 읽는 경험과 사람들과 이 그 단어의 그 미묘한 것들을 따져가면서 서로 얘기를 해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미디어의 너무 많은 부분을 웹에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너무 줄어들고 그런 공간이 너무 줄어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영국의 뭐였죠? 그 책을 되게 사고 파는 것처럼 아이디어 스토어? 네. 그러니까 책을 되게 그냥 그냥 지식이 들어있는 하나의 칩 같은 USB 칩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저런 도서관이 필요는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 대화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장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실제하는 장소들, 몸으로 실제하는 장소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냥 좀 궁금증이긴 한데 어렸을 때 저는 도서관을 그래도 다녀본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도서관 가면 그냥 혼자 책 읽고 왔지 책을
누군가와 토론하는 행동이 되게 자주 일어났던 기억이 없거든요. 도서관은 저한테는 사실 개인적인 장소에 더 가까워요. 근데 토론하는 기능이 사실 앞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여러 번 설명이 되었고 그 경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도서관에서 실제로 뭔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책을 읽는 행위가 저는 가장 첫 번째라고 그건 뭔가 모두가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행위라고 공감을 할 것 같은데 책을 읽고 토론하는 행위를 실제로 많이들 뭔가 경험을 하거나 그게 많이 일어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제 기억으로 제가 도서관에 갔을 때는 시험 기간에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공부가 안 되니까 도서관에 있는 큰 열람실에 가가지고 최대한 제가 좋아하는 도서관인데 좀 멀어서 한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기 힘든 도서관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냥 나랑 비슷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그냥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랑 사실 소통하기에는 공공도서관이 워낙 엄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사실은 아까 이토도요의 센다이 도서관도 그랬지만 결국에는 주민들이 먼저 그것을 원해야 저는 그게 실현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수요가 있고 그 수요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과 그거에 맞는 공간이 오래 가는 건데 도서관은 일단 우리가 뭔가 토론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은 요즘 뭐 SNS로 모여가지고 실제로 책 모임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같이 토론하는 약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는데 사실 그 모임은 도서관에서 보통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이런 뭐 스터디룸이나 모임실이나 뭐 회의실 이런 데를 모여서 그냥 스터디를 하는 형식으로 있는데 사실은 그게 도서관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에 뭔가 저렴하거나 무료의 가격이 좀 저렴한 그런 대관료를 받으면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이게 저도 사실 도서관에서 그런 대화의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 누구랑 같이 가지는 정말 곳이 없어요. 아니죠. 혼자 가죠. 네, 다 막상 혼자 생각해 가고, 보면 근데 그게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도서관의 이상적인 형태는 대학의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 책을 읽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뭐 각과 건물들이 있고 그 중간에 뭐 중앙도서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 도서관 따로 학교 따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대학 캠퍼스 전체를 하나의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면 실은 그 학교 안에서 중앙도서관이라는 건 실은 책의 창고와도 같다고 봐요. 그냥 책을 모아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냥 근데 우리가 그 책에서 뭔가를 읽고 모여서 각 자기 과의 자기 자리에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학교라면.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 로이님의 말에 되게 동의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문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고 입체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거를 갈망하는 그런 문화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지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구에서 도서관의 전통은 실은 권력과 저는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권력이 아까 뭐 알렉산드리아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반동적인 지식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실은 굉장히 센터에 모든 발생 가능한 생각들을 모아 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한국에서의 근대적 의미의 도서관은 그런 식으로 작동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현재 도서관을 지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서초구에 도서관을 지어 구립도서관을 지은 서초구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지적 가능성을 여기서 통제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짓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책 좀 읽으세요 이러면서 짓는 거지. 오히려 로마가 도서관을 지었던 그 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기관을 대체하는 그냥 손쉬운 방법 중 하나로서 그냥 도서관을 행정적으로 지어주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그 각 시대마다 이 지식이라는 것에 얼마나의
무게감을 부여하는가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쩌면 이 국가의 존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라고도 본 것 같고, 근데 로마 시대에 가면 알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실은 현대 사회에서도 뭐 알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 이 생각의 어떤 파괴성 같은 거를 이미 어쩌면 많이 컨트롤하고 있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서관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뭐 학교, 병원 뭐 이런 것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식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교육을 받으면서 아주 극단적으로 위험할 만한 것들은 이미 많이 제거당했고, 그래서 네. 책으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미 그 정도의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책에 대해서 이 나라가 대하는 태도는 그런 거라는 거죠. 뭐 알면 좋겠지,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지식을 조금 더 저의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더 많은 가능성을 두는 편이에요. 이렇게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도 있고. 두 가지 방향으로 이제 논의를 좀 정리하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특히 이제 근대가 열심히 환상을 제거하면서 탈신화하면서 만들어낸 도서관이라는 것은 사무실의 모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음. 그냥 책들이 쭉 보관되어 있는 창고가 한켠에 있고, 다른 한켠에는 그 책을 꺼내가지고 공부하던 사무실 테이블들이 쭉 있고, 빛들은 전혀 어떤 감흥을 주지 않는 사무실의 하얀 빛들이 전체를 그냥 감싸고, 구조도 그냥 콘크리트조 구조에 그냥 착착착 쌓여 올라가고, 소위 말하는 예술적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의 세대가 향유했던 조형들의 그 균형이라고 할까요? 구성만 있죠. 인면에서 뭐 원이 있고 타원이 있고 사각형인데 면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 구성은 있는데 실제로 안에 있는 도서관 공간은, 책 읽는 공간은 사무실에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도서관에 우리가 다시금 어떤 환상을 쥐어다 준다면, 커다란 홀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이 바로 정보의 은유인 것 같고, 그게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쥐어준다면 슈퍼마켓 같은 도서관, 뭐 사랑방 같은 도서관, 이런 것들이 막 난립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쥐어다 줘야 되는 도서관의 환상이 뭘까?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좀 듣고 싶고. 자, 이게 첫 번째지? 네, 첫 번째죠. 그래. 너무 얘기가 길었네.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언제 나오나 하고 있었어. 각자가 담고 싶은 도서관의 도서관의 환사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거 다 없다. 이제 도서관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도서관은 가상 공간에 존재하고, 이 가상 공간을 굉장히 격렬하고 무게감 있게 조율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의 장치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도서관, 지금의 이제 뭐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라고 하면은 구독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것들 있죠. 또 이 돈을 얼마만큼 내면은 그 안에서 책들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한켠,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세계가 만약에 정말 공간화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공간화된 세계 속에 우리가 도서관을 다시 구축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웹의 2D의 형태가 아니라 어떤 도서관의 형태, 뭔가 공간적인 형태로 뭔가 정보들을 만나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걸 아직 몰라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간은 어떤 환상에 기대서 뭔가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웹의 도서관을 만든다면, 그러니까 웹 페이지의 도서관을 만들던 그러니까 시대에서 네트, 웹 스페이스에서 세상. 웹 스페이스에서 도서관을 만드는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어떤 매개된 기호로 만나다가 갑자기 그 감각을 바로 직접적으로 매개하는 장치들을, 그러니까 VR 장치 같은 것들을, 촉각 장치 같은 것들을 막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누굴 만나, 정보도 막 떠다녀. 그런 세계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세계가 됐을 때 우리가 정보와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이 가상의 3차원 세계 속에 구축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상상력을 해본다면, 그 상상력을 한번 그려본다면, 약간 이게 두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약간 개인적인 환상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나는 일단 두 번째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에 저는 푸코를 되게 많이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쓰게 되는 그 문장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에피스테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에피스테메라는 거는 덕이라고 흔히 번역이 되는데 덕? 실은 그리스적인 표현. 그리스적으로 에피스테메는 덕으로 네. 번역이 되는데 실은 푸코가 말하는 에피스테메는 좀 달라요. 푸코를 인류학자라고 넣기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인류학적으로 볼 때 그런 시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디자인, 뭐 한옥 얘기하고 생각하면 디자인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디자인의 개념으로 한옥을 판단하려고 했던 시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의 삶과 그 시대의 다이나믹스를 고려해서 한옥이라는 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은 현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테고리로 과거를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가 있고 그 에피스테메를 전제로 하고 그 상황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그 상상 속의 도서관이라는 거는 에피스테메가 오고 가는 공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시대의 지식은 그 시대의 에피스테메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꽂아준다는 거는 저는 단순히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제가 가진 정보에 대한 인식은 그런 거거든요. 정보는 단순히 막 나열된 수많은 숫자들과 넘버들 막 그런 자료들이 내 머릿속에 입력되는 게 아니라 지식이라는 건 항상 입체적이고 공간적이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정보를 내 머릿속에 바로 꽂는다는 거는 나에게 한옥이라는 걸 꽂는다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축과 디자인에 대한 지식을 갑자기 머릿속에 지워주는 거야. 그리고 그 시대의 그 생활상과 그 모든 것과 함께 한옥이라는 정보를 거기에 얹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필연성에 속박되어 있는 한옥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고 그걸 배우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삶에 있는 나로 그 돌아오는. 약간 딱 가상세계에 딱 들어가면은 그 시대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한옥을 짓는 그 풍경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나는 시각적이거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랑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매개되지 않은 우리가 신경 체계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는 가정하에서 매개되지 않은 그 코드 자체를 머리에다 그대로 그냥 꽂아 넣어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나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상상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되게 요즘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은 기억의 영역에 계속 추가되는 식으로만 입력이 돼요. 근데 나는 그 정보라는 거는 그때의 상상력을 통해서 받아들여야 뭔가 온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억만 자극하는 그런 정보들이 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아요, 요즘에. 그래요? 근데 저는 도서관에 대한 판타지가를 뭔가 평소에 생각해 본 바는 없고, 저는 지금 쭉 도서관 얘기를 하면서 나온 얘기들을 정리를 해보면 두 가지 큰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방향은 그 지식이 어떤 형태로 있었는가가 도서관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게 파피루스였던지 양피지였던지 아니면 이제 뭔가 미디어가 됐던지 그거에 따라서 도서관이 되게 많이 바뀌어 온 게 있고,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그 지식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뭐 이게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뭔가 더 많은 사람한테 개방을 하려고 했던 거라든지 뭔가 그런 태도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 왔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아직 그러니까 지금 약간 얘기하신 거는 그 뭔가 지식이 전달되는 지식의 형태에 가까운 얘기를 아마 보일러님 하셨던 것 같고, 저는 좀 더 그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아까 두 개 큰 예시로 들어줬던 것 중에 하나가 샌다이 미디어테크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가 시애틀 도서관이 있었잖아요. 저 시애틀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들었을 때
저 건축가가 이 약간 캐치프레이즈처럼 뭔가 시애틀이라는 도서관의 거실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기가 시민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이 도시를 이렇게 걷다가 내 거실에서 이렇게 쉬는 것처럼 저기 가서 앉아서 이렇게 햇빛을 받으면서 앉아서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잡지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저는 좀 저 도서관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레퍼런스로 찾아보고 그랬던 도서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좋아해서 그 이유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저한테 도서관이라는 건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가족들이랑 가서 뭔가 그냥 그 뭔가 여가를 보내는 공간으로서 저한테 도서관이 많이 작동을 했었고, 네. 그리고 실제로 요새 뭔가 많이 새로 지어진 도서관들을 보면 그런 작은 규모로 이제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그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약간 뭐 기반시설, 생활 기반시설처럼 작동을 하도록 많이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약간 스토리에서 찾자면 뭔가 앨리스가 그 토끼굴에 들어가기 전에 언니와 잔디밭에 누워서 책을 읽던 장면 같은 그런 게 약간 뭔가 두 번째 질문에서도 가상화된다면 저는 살짝 연결을 해서 그런 이미지가 저한테는 좀 도서관 그리고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립도서관이나 뭐 동네에 있는 도서관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도시의 거실을 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어렵죠, 강한 그리고. 환상을 만들지 네. 못하고 사실상 굉장히 그 환경적인 제약과 특히 이제 뭐 에너지 관련한 그런 법규들에 의해서 거실 야외를 갑자기 못 땅에 만들어요. 확 꽂히는 현실로 막 들어왔어. 그렇죠. 네, 네. 제로 에너지 뭐 이렇게 네. 지금 당장 이제 도서관들이 다 굉장히 폐쇄된 방이 될 가능성으로 다 몰려간 상황에서 더 이상 이렇게 개방적인 도시 안에 광장 같은 거실을 만들 수가 그 환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맞아. 그건 네. 근데 뭐 그 에너지 문제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게 반드시 방이랑 로인이 그게 반드시 그거를 이렇게 획일화된 사무실 공간으로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진 않고 물론 그렇게 된 데는 되게 여러 가지 안타까운 행정적인 뭐 이런 네. 사유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뭔가 저렇게 반드시 큰 홀이 아니더라도 그런 약간 나른한 오후의 느낌이라든지 여가를 뭔가 이렇게 즐기는 공간으로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그럼요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저는 로이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고 정보라는 측면보단 진짜 그냥 도서관이라는 이름만 보면은 저는 진짜 그냥 도서관이라는 껍데기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나 사실은 도서관에 갈 수 있고 노인이나 뭐 어린 아이들이나 뭐 진짜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시설이잖아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하면 이미 혐오시설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를 지으려고 해도 도서관에 사랑방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공공기관들이.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그 좋은 이미지의 그 시설이 얹혀서. 남아서 도서관은 사실 책만 이렇게 좀 쌓아놓고 열람실 있으면 도서관이잖아요. 붙일 수 있죠 다. 네. 근데 저희 도서관 가보면 열람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음. 네, 그렇듯이 지금 그렇게 뭔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도서관을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좀 이왕 그렇게 지을 거면 좀 의리의리하게 잘 지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큰 약간 홀이 있고. 그런 뜻인가? 로마의 목욕탕 같은 역할을 현대사회 도서관이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로마가 상황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지금의 도서관. 네, 중세랑은 상황이 완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시설로서 도서관이라는 것이 실은 좀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른 어떤 지식을 시설들보다. 추구하는 태도는 사실 누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도서관에 가서 그 지식을 정확히 취득하는지는 뭐 그 다음 문제라고 하면은 물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네, 그래서 저는 좀 도서관이 좀 큰 홀이 있고 좀 조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조용하니까 누구랑 사실 소통하기도 되게 힘들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렇게 불특정하게 누군가랑 같은 지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없어지고 그런 거를 결국엔 또 의도한 모임이나 강연을 통해서밖에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난 그게 너무 네. 자기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어떤 거요? 그런 거 의도하는 모임들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 아, 우리? 이거 얘기하는 거 아, 아니에요? 아니야. 근데 우리는 바쁘니까, 시간 내서 모이기 힘드니까 이런 걸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소위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한층 더 나와 완전 다른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유사한 뭐 책을 읽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너무 희소해지고 있고. 네, 근데 사실 그런 경험은 계속 온라인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스에서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고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댓글 달잖아요. 그럼 댓글로 거기에 서로 화난 답글을 사람들 달면 화난 없잖아. 사람들밖에 없지. 근데 화난 사람들밖에 없긴 한데 그거에 똑같이 화난 사람들이 거기서 댓글로 소통하고 있는 걸 보면은 되게 저는 약간 드라이하게 그냥 받아들이자면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도서관 그 인터넷 기반으로 한 도서 구독 서비스에서는 그 책에 대해서 딱 그 페이지에 어떤 내용의 코멘트를 서로 각자 달고 있는데 마치 그 유대인들이 그 성서에다가 막 쓰는 것처럼 그 페이지에 다 모든 사람이 같은 책을 보고 있다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페이지에 누가 이렇게 막 써놓는 거예요. 공유 누르면은 그 옆에다가 다시 그 페이지에 그 문구에 대한 댓글들을 막 사람들이 막 다는 거예요. 그 웹소설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맞아, 잘 돼 있죠. 네,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굉장히 해당 네. 편, 아, 해당 페이지에 맞네요. 대한 맞아요. 댓글 막 다는 거예요. 소코에 막 있다. 나 이거 읽다가 이런 논문 썼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인용했고 이걸 이렇게 썼다. 그거 댓글 달고 그 사람이 그거 보고 또 거기 그 페이지에다가 댓글 다는 거예요. 그 약간 그것도 결국엔 저는 도서관이 책을 모았던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방식? 왜냐면은 결국 어떤 플랫폼에서 그 페이지들을 갖고 있고 그 페이지에 답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을 삽입을 맞아. 해놨고 그 답글들이 모여가지고 약간 성지처럼 변하면 맞아. 그게 그냥 온라인 도서관 아닌가요? 페이지의 공간 하나인 거죠. 네.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을 요즘 하고 있었냐면 네. 이 얘기로 좀 너도 마무리하면 얘기하세요.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자장님도. 저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방향은 도서관에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의미로 장소성을 극대화하는 거. 다른 하나는 도서관의 비장소성을 극대화하는 거. 그러니까 장소를 신체의 직접성과 연결을 한다면 하나는 진짜 너무 책 읽기 좋고 사람 만나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거실, 진짜 극단적인 거실. 그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은 저는 사실 그 소요학파적인 이미지랑 연결이 자꾸 돼요. 소요학파? 그 막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정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걸 소요학파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요가 걸어다니는 거잖아요. 걸어다니면서 생각하는. 누가 걸어다닌다를 소요로 말해. 근데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 알았어. 걷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연결짓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도시를 걸으면서 생각한다. 뭐 이런 칸트도 책도 있고 맞아, 정해진 그런 시간에 산책을 하는 산책을 하면서 주변에 다비드 자연물들을 막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산책을 하고 그런 이미지의 도서관을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그려보지 못하지 않았나. 그러면 비포 선라이즈 같은 건가? 제가 그 영화를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자장님은 약간 그러니까 평소에 저희 같으면은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보의 그 내용을 담은 책을 도서관에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책만 찾아가지고 제출하거든요, 저는. 근데 약간 이 방식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것만 딱 효율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 약간 게임같이 정보가 떠다니는 거를 뭔가 그렇죠. 네. 습득하고 이걸 약간의 유희처럼 일상의 유희 같은 걸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정보를 이게 이제 장소성이랑 연결이 되는 게 네. 장소성이 극단으로 갔을 때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정보를 찾고 그거를 검색해서 얻는 거는 네. 비장소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장소에 없어도 특화된 그냥 무언가라는 거죠. 그 자료를 볼 수 있고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몸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걷고 있는 앉아서 책을 이렇게 잠깐 읽고 이런 공간이라기보다는 계속 걸어가는 것 자체가 그 건축된 공간 안에 머무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청계천처럼. 그렇죠. 청계천이 계속 걸어다니는 게 머무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머무는 방식을 걸어다니는 것 속에 집어넣고 그 단지 그냥 걸어다닐 수 없으니까
책과 식물들을 막 교차해서 배치해 놓는 거죠. 되게 낭만적이네요. 엄청 낭만적이에요. 네, 아, 맞아요. 아무튼 이제 저는 그런 환상을 잠깐 꿈꾸고 있어요 요즘. 아, 아니 근데 요즘에? 어떻게든 책을 읽으려면 멈춰서서 하나의 책에 내가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원의 한 장소 속으로 들어가죠. 어. 파빌리온 속으로. 그 흐르는 장소와 멈추는 장소가 그쵸. 계속 그런 것들 계속 반복되면서 반복되면서. 이게 행위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쵸. 그런 그러다가 책 생각인가요? 읽다가 갑자기 네. 책을 딱 접고 그걸 들고 걸어 나가요. 생각을 하느라. 그리고 다시 또 다시 또 읽어봐야지. 그러면 또 어디 장소에 찾아서 들어가서 책을 또 봐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게스트님께서 무슨 한마디를 하는 거죠? 뭐 감상 아, 참 좋았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저도 약간 갑자기 막판에 뭔가 생각이 많아지고 아, 그래가지고 네. 네. 근데 생각할 거리가 많은 시간. 특별히 도서관 챕터를 할 때 같이 네. 오고 싶다고 하셨다고. 네, 맞아요. 아, 그거는 최근에 제가 도서관 프로젝트를 조금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니, 근데 어떡해.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산책하는 도서관이었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네. 5분 더 줄게. 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할 때 실제로 굉장히 그런 흐르는 듯한 동선과 그런 중간중간에 책이 배치가 돼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포켓을 두고 뭐 그런 거를 되게 얘기를 하면서 평면을 짰어요. 그래서 근데 그 도서관이 캠퍼스 내에 있는 도서관인데 그 실제로 하는 역할도 그 되게 서로 다른 시설들을 연결하는 건물 자체가 연결하는 브릿지 같은 실현 메스. 가능하네요. 너무 재밌겠네요. 네. 네, 메스이면서 저는 요즘 좀 답답한데. 안에 아. 푸는 근데 떨어졌죠. 그래서 떨어졌구나. 결국 실현되지 못하는 프로젝트가 되긴 아이디어 했는데 엄청 재밌네요. 갑자기 몇 개월 전인가요? 아니요, 아직 한 달도 안 한 달도 안 됐어요. 됐어요. 네. 야,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그치. 되게 눈이 도서관이 커졌어. 현상 설계를 하면서 그런 거를 장성시키기는 굉장히 그쵸. 어렵죠. 2등까지는 할 수 있어도. 항상 좋은 새로운 시도들은 항상 2등에 머무르고 근데 1등은 사실 좀 이것도 안정적인 새로운 게- 시도는 아니었어요. 그치. 왜냐면 이미 뭐 그런 여기저기 시도를 한 많이 사람들은 하고 있었고. 있으니까. 네. 네. 아무튼 굉장히 재밌는 얘기였네요.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생각들을 좀 다들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그러니까 네. 도서관에 대한 환상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더 다양한 환상을. 네, 판타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약간 변태 같은 것들이라도. 저는 그럼 마지막으로 환상은 아닌데 제가 어릴 때 영국에 잠깐 살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영국에 있는 동네 도서관은 빨간색 벽돌로 지어져 있었고 좀 층고가 높았어요. 한 5m? 그래서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있고 앞에는 아이들 책이 있고 이 아치들을 지나면은 아치의 벽을 지나면은 옆엔 어른들의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거길 보면서 책 냄새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저는 물론 먼지 냄새였겠지만 책 냄새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사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사서는 나중에 언제든지 자원봉사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긴 아니야, 하지만. 그거 전공도 있어 그거. 그래요? 그 어, 공부를 좀 사서. 해야겠네요. 쉽지 않아. 네. 사서학도 있다고. 맞아요. 네. 응.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좋은 추억이 있는데 한국에도 좀 뭔가 정겹고 공간이 좋은 맞아요. 나중엔 좀 더 제 환상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안 만들어야 우리가 환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작은 도서관 만들지 말고 그냥 정말 그냥 괜찮은 도서관을 그냥 한 좀 더 블록을 집중된 통째로. 지역에다가 네. 진짜. 그럴 수 있겠어요. 작은 도서관을 짓는 순간 코엑스만한 계속 도서관. 계속 환상이 없는 도서관들을 그냥 그건 그래요. 펼쳐놓는데 맞아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도서관에. 나 방금 생각했는데 아쿠아리움 밑에 물고기 관련된 도서관 있으면 재밌겠다. 그러니까. 위로 막 물고기 지나가고. 그럼 재밌겠다. 재밌겠다. 저는 그 생각하면서 관리비 많이 들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어쨌든 아쿠아리움이 만약에 되게 장사가 잘 안 되는 그 시점에
아쿠아리움 관장한테 가서 여기 치고 도서관으로 들어가도록 바꿔봅시다.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 프로그램 넣어봅시다. 네. 그러면 혹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환상이 가득한 도서관이 많이 생기길 바라면서. 네, 네. 오늘 방송은 네, 이렇게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당.